안녕하세요. 알찬 건강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톡톡 윤지혜입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만성 피로하면 간 기능 저하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숙면을 취해도 피곤하고 몸이 붓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검사해봐야 될 것이 바로 신장 기능인데요. 오늘은 신장 기능 저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부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노폐물을 체내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기관인 신장. 일상의 스트레스, 맵고 짠 고염식, 운동 부족 등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식습관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 가장 피곤한 장기 중 하나가 바로 이 신장인데요.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걸러 혈액과 체액을 맑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고 비타민 D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맵고 짠 음식이나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신장에 부담이 가게 되면 얼굴이 붓고 혈압이 상승하며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듯 신장 기능 저하로 장기간 몸속 노폐물이 체내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각종 장기에 축적되면 신장염이나 단백뇨와 같은 신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질환은 콩팥병으로 알려진 신부전.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질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말기 신부전 시기가 돼서야 증상을 자각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평소 신장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리 없이 찾아오는 치명적인 신장 손상, 만성 신부전. 이번 시간 건강톡톡에서는 만성 신부전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홍문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부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신부전증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신부전증이 만성과 급성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먼저 급성 신부전증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급성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이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심한 탈수나 과다한 출혈, 복막염, 화상 등에 의해서 이 혈류가 감소를 하게 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이제 신전성 원인의 이제 급성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장 독성 물질이나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 등에 의해서 소변이 잘 나가지 않을 경우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 교정 인자를 해결을 하면 급성 신부전은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럼 급성 신부전증은 원인이 해결되면은 금방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반대로 만성 신부전증도 있다고 들었는데 만성 신부전증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만성 신부전증은 노폐물 제거를 하는 신장 기능이 감소를 하게 되면 정상으로 이제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경우에를 이제 만성 신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장 손상의 단계에 따라서 이제 5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점점 저하되게 되고 말기 신부전으로 이제 진행이 하게 돼서 신대체요법인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신장 손상 정도에 따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뉜다고 했는데 네.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5단계로 나뉩니다. 이제 1단계는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반해서 소변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2단계의 기능은 혈액 검사에서 측정된 신장 기능이 60에서 89%로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30에서 59%로 4단계에서는 15에서 29%로 떨어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3단계 정도에 이르면 합병증이 발생이 가능하고 이제 4단계에 이르게 되면 말기 신부전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식 준비를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투석이나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4단계 때는 약물이나 식사, 운동 그리고 생활
같은 이제 생활 습관 교정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5단계는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고 정상 생활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신장 이식 등의 신대처요법을 이제 시행해야 합니다. 단계가 정말 세분화되어 있네요. 이렇게 신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몸도 피로하고 식욕도 감퇴된다고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잘 못 느낀다고 해요. 이런 신부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신부전증의 증상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혼수나 의식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단순한 몸이 붓는 거나 피로함 또는 식욕 감퇴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변을 자주 보거나 구역질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또는 빈혈,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이 개개인마다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를 통칭해서 저희는 이제 요독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요독증이라는 것은 오줌으로 배설돼야 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가지고 몸에 쌓여서 발생하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 보통 신장 기능의 30% 정도 감소가 되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기는 증상만으로는 어렵고 대부분 진행돼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병이 진행됐을 때 발견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병이 진행되는 원인이 뭘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 신부전의 원인에 당뇨병과 고혈압이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당뇨병 조절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 혈당이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높아진 당으로 인해서 신장 모세 혈관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신장 모세 혈관이 고장이 나고 그럼 단백뇨가 심해지고 사구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세 혈관에 이제 지속적인 압력을 주게 되고 역시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 체내의 염분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런 머무른 염분에 의해서 또 혈압이 높아지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사구체 신염이나 다낭성 신질환, 신장 결핵, 자가 면역 질환, 종양, 전립선 비대 등 만성 신부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렇게 당뇨병이나 고혈압, 사구체 신염에 의해서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구체 신염은 조금 생소한데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사구체 신염을 설명드리기 전에 사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구체는 이 혈액을 여과하는 이 기본 단위를 일컫게 됩니다. 모세혈관 덩어리와 그 주변 구조물을 모아서 사구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구체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인은 만성 신부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과 같은 감염 질환에 대해서 생길 수도 있고 전신 홍반 루푸스나 또는 면역 글로불린 A 신장병증, 다발성 혈관병증, 굿파스처 증후군 등 이런 다양한 비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전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항암제나 약물 등에 의해서도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원인에 의해서 사구체 신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혈뇨나 단백뇨가 이제 생기게 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지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원인이 정말 다양해가지고 알아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성 신부전증의 진단과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성 신부전의 진단 검사는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영상 검사나 신장 생검 등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가 중요한데 혈액 검사는 그 중에서도 혈중 크레아틴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만들어져서 신장으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중의 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굉장한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고요. 신장 기능이 감소가 되면 이것이 체내에 축적해서 혈중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국가 건강 검진으로도 이러한 혈중 크레아티닌의 수치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소변 검사는 단백뇨와 혈뇨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과 혈액이 검출된다는 것은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제 크레아틴이 비교적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 검진에서 단백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초음파나 CT, MRI 등 이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더 시행을 할 수가 있고 신장 생검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신장병의 경우에는 투석 치료가 필요한 말기가 돼서야 사람들이 그 증상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 방법이 사용이 될까요? 일단 말기 신부전은 신장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이 노폐물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크게 신대체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투석이란 말은 인공적으로 혈액을 깨끗이 제거를 깨끗이 한다는 의학적인 단어인데 신부전으로 배출하지 못하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혈액투석은 기계를 이용해서 혈액투석막을 통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되고 복막투석은 복막의 도관을 통해서 환자의 복막을 거쳐서 노폐물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신장이식은 다른 사람에게 쓰던 신장을 이식을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신대체요법을 사용해야 되고 신대체요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일 내로 사망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이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이외에 신장 이식을 하는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신장 이식이 맞습니다. 투석의 경우에는 정상 신장의 13에서 17% 정도밖에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신장 이식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제 신장 이식이 현실적으로 공여자에 비해서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내에서 신장 이식을 하려면 5년 가까이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이식 후에 거부 반응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만성 신질환, 즉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는 주로는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신장 이식에 비해 어떤 점이 좋고 나쁜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주 3회 4시간 동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장인이나 또는 학업에 정진을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기간 여행이 어렵고 이 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이 많고 또 식사 조절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복막투석에 비해서 이 감염, 합병증은 비교적 적고 이 병원에 자주 내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이 반면에 복막투석은 복막 안으로 도관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막염이 이제 주로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 투석 과정을 전적으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또한 투석액 안에 포도당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좀 어렵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여행이 가능하고 또한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심장의 부담도 적고 비교적 자유로운 식사를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복막투석을 많이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이나 또는 당뇨가 있으면 혈액투석을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각각 치료 방법에 장단점이 다 있네요. 예, 맞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한 번 생기면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조기에 예방하고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떻게 발견되면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치료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성 신부전은 크게 두 가지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원인이 되는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장이 나빠짐으로써 발생하는 합병증에 대한 치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당뇨나 고혈압이 많기 때문에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혈압이 정상이라도 신장이 망가지면 노폐물을 거르는 사구체 안에 많은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혈압약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단백뇨가 나올 경우에는 이 단백뇨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단백질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을 하게 되고 또한 약물을 통해서 단백뇨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성 신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신부전의 예방법은 한번 진행하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의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30% 가까이 떨어져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검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조기 진단이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인 경우에는 일반 소변 검사로는 잘 검출이 안 되는 미량, 단백질만 검출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시기에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신장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미세 단백뇨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이제 건강검진 항목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장내과의 정기적인 진찰을 통해서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까지 신부전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만성 신부전을 예방을 하려면 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음식은 싱겁게, 단백질은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자제를 하시고 예, 술은 하루에 2잔 이하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만인 경우에는 고혈압과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진단이 될 경우에는 이 칼륨이 많은 야채나 채소의 지나친 섭취를 피해야 됩니다. 이 칼륨이 높아질 경우에는 마비 증상이 생기고 부정맥, 심하면은 심장이 멈추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식사 조절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염제나 진통제, 항생제 등의 남용을 피해야 되고 이 건강 보조 식품이나 한약 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내과 의사와 항상 상의를 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부전증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발생할 확률이 9배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합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젊은이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자신의 건강관리에 힘쓰시길 바라면서 오늘 건강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